축구 산업 좀 공부하면서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확실하게 제가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어차피 안 바뀔 거라 봅니다. 정몽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봤을 땐 메인이 아닌 것 같아. 썩어 빠진 축협 카르텔 축구인들 98년도 월드컵, 뭐 02년도 월드컵 등등등 그런 멤버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저는 축협 내부적인 그런 썩어 빠진 골문 상처들은 그대로 갈 거라 봅니다. 정몽규 사퇴했고 이미 홍명보 아마 뭐 사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전 끝난다 봅니다. 그냥 어차피 안 바뀔 것 같아. 아니 정치인들 특검 그것도 이제 못 믿겠어. 저번에도 빡세게 한번 진행했잖아. 바뀐 게 뭐가 있어. 이임생 그대로고 정몽규도 그대로고 정몽규도 본인이 사퇴한다고 했지 어차피 그대로고 어차피 정치인들 그거 표팔이에요. 싹 다 그거 그냥 지들이 뭔 생각이 있는 것 마냥 축구에 관심도 국민들 높아지니까 그냥 인지도 높이려고 표 얻으려고 특검 하든 뭐든 그냥 정치인도 이제 못 믿어. 어차피 그냥 쇼야 그거. 정치인들 뭘 믿습니까 정치인들. 여러분들 정치 대한민국 정치 믿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믿을 게 없어서 어차피 안 바뀝니다. 내부는 그냥 거치레로 감독 경질하고 감독 경질이든 아니면 자진 사퇴든 이 정도만 하고 싹 그냥 입 닫고 뭐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몇십 년 동안 일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축구 기자 친구 제가 들은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야기해도 되겠다. 내부적으로는 사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약간 프레셔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중은 모르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퇴해라 약간 이쪽으로 이제 그 윗분들이시겠죠. 아까 제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냥 홍명보 감독 자르고 꼬리 자르기 하려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그렇지 못해가지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죄송한 여러분들이 사람 그동안 맞죠? 저희 팀을 향해서 도와주신 분들 항상 와. 잊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한 사람 맞죠? 아니 당당하다. 당당해. 당당하다. 대한민국 국격 땅바닥으로 꽂아놓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많이 와주셨는데 기자분들 많이 와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당당하다. 당당하다. 당당해. 여러분 앞으로 죄송한 일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 표본이 있네. 죄송하고 응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가지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40억 꿀꺽? 당당하다. 오, 우와. 사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잘못된 점을 알았다. 그동안 저 논란 있을 때도 이렇게 했어야 되네. 안정환은 끝까지 쉴드치가 욕먹고 조현이는 옌스타 타고 이미 썩어 빠짐. 애초에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냥 그런 쪽에 스팟라이트이 가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할게요. 이스타 형님들부터 해서 뭐 다른 축구 유튜버 분들도 많으시고 뭐 해설가 분들 그리고 예전 레전드 분들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 지금도 축구인이신 분들 과거 선출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왜 그쪽에 스팟라이트이 가해지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냥 여론은 올곧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혐오의 대상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확실한 문제점들 축협 그리고 감독 메인은 축협이 되겠죠. 그쪽에 포커싱 해가지고 제대로 비판할 거리 비판하고 하면 되는 건데 뭔가 한국 축구가 망하길 기다린 사람들 같아. 여론 봤을 때 뭐 혐오할 사람들이 계속 찾아다니더라고. 뭐 선수들 욕도 똑같아. 왜 선수들에게 비판이 가해지는지도 모르겠고 옌스도 그렇고 옌스는 뭐 애초에 그냥 병신 기자들 몇몇이 개지랄 하는 거고 그건 축구 좀 아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옌스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억까 당하고 있다는 거 아실 거고 그리고 뭐 설령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고소 관련된 게시물 그거는 100% 똥볼이 맞고 그건 비판받을 만하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에서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선수 개인의 의중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뉘앙스 봤을 때 에이전시에서 독단적으로 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설령우 선수도 그러니까 뭐 그런 영상들 많이 떠돌아다니잖아. 뭐 박주영 선수하고 막 티키타카 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설령우 선수 티키타카 하고 그러면서 설령우 왜 이렇게 싸가지 없냐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것도 인성이 덜 됐다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선수들 간의 사적인 그런 관계고 본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없는데 뭐 근데 그런 게 불편할 수 있다고 쳐 일단. 근데 왜 포커싱이 거기로 가는 거냐고. 결국 지금 문제되는 건 축협 홍명보 이쪽인데 너무 갈라치기가 심해. 봤을 때 22년도에도 똑같았잖아요. 결국 문제는 축협이었는데 이강인 선수랑 손흥민 선수 충돌 사건 그것도 축협에서 일부러 선수들 방패막이 시키려고 그런 이야기를 뿌린 뉘앙스도 있고 축협은 그거 바로 그냥 사실 맞다 이러고 동의해버리고 선수들 보호하지 못할 망정. 그러니까 또 선수들에게 포커싱이 가버리고 선수들이 비판 싹 다 받아버리고 국민들이 선수들에게 비판을 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버리고 그때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왜 뭐 축구인들이든 뭐 선수들이든 그쪽에 너무 과도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서 뭐 단순히 축구 못한 걸로만 까던가 왜 인신공격이 들어가며 서령우가 싹 다 망쳤다 왜 이지랄나는 여론이 나오며 심지어 서령우 못한 것도 왜 지베지다든 울산이든 폭백에서 우풀백으로 100% 잘 기능한 선수를 안 맞는 옷을 입혀놓고
라이프백에서 우윙백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못한다면서 왜 서령우 선수 그냥 모르겠다. 아니 막말로 손흥민 선수도 못했어요 이번 대회. 아니 못한 선수가 한둘이 아닌데 서령우 너 잘 걸렸다 하면서 그것도 뭐 있겠죠. 뭐 과거에 탁구 사건 서령우 선수도 끼어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쌓여온 그런 비호감 이미지가 지금 터진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서령우 선수를 비판한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다는 거지. 왜 서령우가 주역이 되어야 하며 메인은 무조건 축협이고 홍명보인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억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 이게 맞아. 아니, 다른 부분들도 비판할 거리 충분히 있겠죠. 없진 않겠지 당연히. 근데 지금은 집중을 해야지. 지금 몇 년 동안 골마져온 상처가 이제야 터졌는데. 아니 안정환이 홍명보 감독 실드를 쳤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 4년 만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기회고 그동안 쏟은 피땀 같은 그런 노력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해달라는 의미로 그래도 월드컵 기간에 응원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게 홍명보를 실드 치는 거였겠냐고. 사람들이 그냥 핀트 자체를 못 잡아. 워딩 몇 개만 그냥 딱딱 집어가지고 와 이 새끼는 홍명보 실드 치네. 아니 진짜 무슨 대한민국 축구가 망하길 기다린 사람들 같다니까? 혐오할 사람을 찾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축구인분들도 모르겠냐고요. 지금 홍명보가 문제인 거. 누가 모르겠어 누가.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뭐 지나가는 초등학생 6학년한테 물어봐봐. 모르겠냐고 홍명보가 문제고 축협이 문제인 거. 그리고 그렇게 방송이라든지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민심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민심 자체가 이쪽을 향해 있는데 축협이랑 홍명보 쪽에 비판하는 그쪽에 향해 있는데 이거에 반하는 이야기를 왜 하겠냐고. 왜 괜히 이거 좀 분산돼가지고 관심 분산돼가지고 지금 축협이랑 홍명보 비판하기에도 바쁜데. 아니 진짜 팩트만 가지고 상황이라든지 다 분석해가지고 확실히 비판할 거리들만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너무 그냥 대한민국이 혐오의 사회가 된 것 같아. 이게 예를 들면 뭐 정몽규가 실세여가지고 정몽규만 자르면 다 클리어 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정몽규는 지금 끝발 다 떨어졌고 내부적으로는 축구인들 과거 축구인들 카르텔이 싹 다 휘어잡고 있는 상황에 존나 골마 있어가지고 한두 군데 손댈 게 아니라 정몽규도 문제가 있긴 하죠. 근데 뭐 바지 사장이었건 ATM 기기였건 다 떠나서 정몽규가 능력이 있었다면 그래도 축협 회장이고 돈 다 되는데 정몽규가 확실하게 축협 내부적으로 쇄신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럴 행정적인 능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됐겠지. 근데 정몽규는 딱 그거죠. 뭔가 악의도 있겠지 당연히. 악의도 있고 하겠지만 축협 내부적인 그런 임원이라든지 이사들 그 정도 급으로 악의는 없는 것 같아. 약간 악의보다는 정몽규는 악의보다는 단순 무능이 좀 더 큰 느낌? 근데 축협 그 내부 카르텔은 진짜 악의가 있는 거고 지들끼리 밥그릇 논아먹기 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 지랄 존나 하고. 아니 지금 뭐 아시안컵이 문제가 아니야. 아시안컵 버려도 돼요. 지금 골마 터진 상처 때문에 앞으로의 2, 30년, 3, 40년, 4, 50년이 좆될 위기인데 지금 2년 뒤에 한 대회가 문제야 지금? 아시안컵 버려야지 지금 이 정도로 골마 썩은 거면.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앞으로의 대한민국 축구 산업이 좆되게 생겼는데. 저는 만약에 홍명보 감독 경질되면 누가 차기 감독 될 거라 보냐고요? 제대로 뭐 감독 선임 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TF팀을 만들든 해가지고 프로세스 확실하게 세워서 정량평가로 감독 면접 보고 PT 보고 데이터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어떤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랑 가장 잘 맞을까 분석해가지고 어떤 감독이든 선임해야겠죠. 근데 지금 클린스만 선임하고 홍명보 선임하고 그랬던 축협 이사 병신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뭐 제가 엄청난 걸 바랬어? 단순히 여러분들 취업할 때만 해도 면접이 몇 번이야. 2차 면접, 3차 면접, 뭐 임원 면접, 영어 면접. 아니 단순히 그냥 취업 시장에서도 하는 그런 프로세스. 뭐 특별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 당연하게 느끼는 거. 그걸 하자는 건데. 근데 어차피 축협은 뭐 밥그릇 내뜨고 지들끼리 돌려먹는 건데 뭐 안 바랍니다. 버러지 같은 새끼들. 이임생이 리얼 문제임. 이임생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야 이거 화면. 아니 내 빡침을 대변해주는 것 같은데. 이임생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뭐 이사 자리든 임원 자리든 지들끼리 돌려먹기 하는 그 카르텔이 있어. 고대든 아니면 옛 축구인들이든 뭐 지금 밖에 나온 이름 거론된 사람들만 따져봐도 축협 부회장 그리고 기술위원장 뭐 등등등등 이임생 있는데 이임생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임생도 많이 문제고. 근데 홍명보 감독은 은퇴. 이번에는 모르겠다. 이러고 또 2014년에도 똑같았어서 러시아 끝나고도 취업 잘 돼서. 근데 그게 존나 암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병신 같은 지랄 낸 감독이 국내 감독풀에서는 탑급이라니까? 말이 돼 이게? 이런 족병신 같은 감독이 또 K리그 오면 씹어 먹어요 또. 국내 감독풀이 그만큼 이것도 결국 인프라 문제라서 어차피 홍명보 여기에서 잘려도 K리그 감독직 어디든 가면 또 부활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 월드컵 존망하고 울산에서 부활했던 것처럼. 이게 축구 지도자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포엣만 보더라도 거스포엣 전북 전 시즌에 강등권까지 가가지고 막 승강 플레이오프 하고 강등될 뻔했던 실제로 그런 팀을 가지고 거스포엣이 부임하고 1년 만에 바로 우승시키는데 거스포엣도 막 엄청난 대단한 감독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유럽 내에서는 끈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잖아. 메인스트림에선 좀 벗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단순히 한 B급이라고 볼게요. C급, B급 사이 퀄리티 따져봤을 때 그런 거스포엣 같은 B급 정도의 감독도 K리그 오면 씹어먹는데 홍명보도 대충 C급이라고 칠게. 이런 C급 감독도 K리그 오면 씹어먹는데 얼마나 대한민국 감독풀이 존망했다는 증거겠습니까? 싹 다 국내 감독들은 대부분 다 C급 미만이겠죠. 명보가 잘했으면 뭐 유럽이든 유럽이 아니더라도 사우디든 어디든 갔겠죠. 홍명보가 B급 이상의 감독이었다면. 아, 차두리가 진짜 국내 축구의 희망, 진심으로. 지도자 중에선 이정효 차두리가 어떻게든 성공 모델 만들어서 그래서 그 뒤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이제 그 이후엔 행정가들이 할 몫이겠죠. 시스템 개편하고 프로세스 세우고 인프라 구축하고 지도자 관련된 것들. 근데 지금 행정가들도 없다는 게 문제지. 제대로 된 생각 바뀐 행정가도 전무하다는 게 문제죠. 단순히 정몽규도 지금 정몽규를 대체할 축협 회장이 없어요, 솔직히. 인물 봤을 때. 할 만한 사람이 없어, 국내에. 행정가도 씨가 말랐습니다, 진짜. 축구 행정가도 지도자 못지않게 말도 안 되게 중요한 직책인데 지금 막말로 정몽규 사퇴했는데 다음 축협회장 누가 할 건데 KBO의 허구영 같은 예시를 들면 그런 행정가가 축구계에 없습니다. 진짜 전무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차피 지금 행정가 할 사람도 없고 축협 개편한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있냐? 이것도 모르겠고 어차피 안 바뀐다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정치계 쪽에서 한번 털었는데 그런데도 그대로인 거 보면 미래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우울한 이야기이긴 한데 냉정하게 K리그도 문제가 많죠, 솔직히. 지금도 솔직히 냉정하게 기형적인 구조라. 단순히만 이야기하면 뭐 시민구단에 세금 초반엔 쓸 수 있겠지.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좀 자생이 되는 쪽으로 청사진을 그려 나간다면 초반에 창단하고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자생 가능하게 하려면 인프라에 투자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데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수들 연봉에만 돈을 쓰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현재만 바라보면서 선수단 지금 솔직히 K리그 수준에 비해서 선수단 연봉이 말도 안 되게 비싼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시민구단의 영향도 저는 꽤 크다고 봐요, 솔직히. 구조 봤을 때. 근데 이것도 뭐 단순히 세금을 쓰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고 지금 한국 축구 망했다고 해서 와 K리그 지금 한국 축구에 세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 새끼들 병신들 월드컵에서 이지랄을 하고 오냐 K리그 세금 리그 와 병신들 이러면서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제대로 구조를 알고 비판을 해야죠. 비판할 거리들 찾아서 단순히 세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세금을 쓰는데 그게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인 방향성 이런데 세금이 들어가면서 좀 점차점차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이런 걸 만드는데 세금을 쓰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성적만 보고 그냥 선수들한테 연봉 퍼주고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해야지. 단순히 세금을 쓰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시민구단을 기업구단으로 돌리는 그 말씀이 냉정하게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K리그는 기업들에게 상품성이 없는 그런 서비스라 기업들이 단순 스폰도 안 들어오는 마당에 시민구단 인수? 저는 네버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 미만이라고 봐요. 그리고 선례로 이랜드 케이스 보세요. 지금 이랜드도 K리그2 온 다음에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도 2부 리그에서 허덕이면서 1부 리그 단 한 번도 못 올라간 거 봐. 그런 선례 보고도 기업이 K리그 들어오고 싶겠어? 기업도 이득이 돼야 들어오지. 심지어 기업이 뭐 몇백억 쓴다고 쳐 K리그에 팀 만들어서 아니면 시민구단을 인수해서 몇백억 쓴다고 쳐 기업이. 근데 기업이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뭐해? 옆에 시민구단 하나가 100억 딸깍 해가지고 기업구단하고 연봉 수준 똑같이 맞춰주고. 저는 지금 이거 축협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개편하고 하려면 1, 2년은 무슨 5년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도 봅니다. 순식간에 안 돼 이거. 진짜 대단한 뭐 경영인이 오히려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축구인 중에는 총대 잡을 만한 사람이 없어 보여요. 좀 축구 쪽에 이해도 있는 경영인이 들어와가지고 칼춤 미친 듯이 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앞으로 5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왜냐면 축협 쪽을 먼저 건들고 그 다음에 연맹 쪽을 건드려야 돼서. 아 이것도 뭐 방안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저는 뭐 이야기 나올 만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좋댔어 대한민국 축구는. 이대로 가면 무조건 마이너한 스포츠 되는 거죠 결국. 야구 따라잡기는 무슨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데 월드컵 이지랄 나면 축구 산업 자체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고 국내 축구든 해외 축구든 축구라는 컨텐츠 자체에 관심도가 떨어질 거고 마이너한 문화 되는 건 순식간이라. 해축은 1티어급인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신규 유입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점점 고이는 문화가 될 수도 있고
J리그는 아니 진짜 구라안치고 J리그든 일본 축협이든 대한민국이 따라가려면 10년? 10년이 뭐야? 그러니까 그 10년도 일본 축구가 가만히 있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가정하에 발전하지 않고 그러면 10년 정도 걸릴 수도? 지금 막 개편하고 이것저것 한다고 하면 10년이 뭐야? 한 15년, 20년 걸리겠다. 그렇게 치면. 그쵸? 근데 애초에 일본은 엘리트 스포츠 문화도 되게 잘 돼 있고 그 생활체육 문화가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인식 자체가 다르긴 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포츠를 대하는 자세랑 일본인들이 스포츠를 대하는 자세 아예 다릅니다. 아예. 진짜 그 정도긴 합니다, 진짜로. 이게 예를 들면 아시안 게임 이런데 일본 프로축구 선수들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근데도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저거입니다. 일본은 막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선수들 아예 안 나오는데 근데도 경쟁력이 있잖아. 인프라 차이부터가 아예 달라요, 아예. 몇십 년 걸려, 대한민국이 따라잡으려면. 평생 저는 못 따라잡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듣기 싫으시겠지만 그게 팩트입니다. J리그는 애초에 비빌 수가 없어요. 거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인프라 구축하고 그런 데 신경 쓰고 구조를 만드는데 되게 집중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서야 꼽히기 시작한 거잖아. 뭐 과거에도 당연히 대한민국보단 위였지만 따라가려면 50년은 걸릴라나? 여러분 단순히 J리그 있잖아요. 1부 리그 평관 2만 명이 넘어가고 2부 리그인데도 10,000명이 나와요. J리그는. 대한민국은 1부 리그 10,000명. 근데 그것도 심지어 팀들 간의 격차 말도 안 되게 차이 나고 2부 리그 5,000명. 대한민국은 1부 리그 K리그 1만 보더라도 뭐 10,000명씩 이상 들어오는 구단도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시민구단들 평관이 모르겠다. 1부 리그만 보더라도 6, 7천 명 나오려나? 1부 리그 시민구단 평관. 일본에 비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관중수뿐만 아니라 J리그 중계권료 얼마인지 아세요? J리그 중계권료가 2,400억이에요. 2,400억. 대한민국 얼마인지 아세요? 1년 중계권료 쿠팡 플레이 한 100억? 100억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억대. 한 20배 차이 나요. 20배 이상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일본이 중계권료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다즌이라는 회사랑 계약이 되어 있는데 10년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J리그가. 총액 봤을 때 거의 2조 4천억 정도 되겠죠. 2조 5천억? 한화로 따져봤을 때. 근데 대한민국은 뭐 100억 정도 중계권료 연맹이 받는데 쿠팡이랑 2030년까지인가 계약돼 있을 거예요. 한 5년 정도? 일본은 10년 동안 1년에 2,400억씩을 따박따박 받는다니까? 연맹이? 리그가. 이 정도로 차이가 큰데 지금. 평관뿐만 아니라 중계권료 차이도. 여러분 100억이 많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1부 리그, 2부 리그 합해서 100억입니다. 1부 리그, 2부 리그 팀 다 합해봤을 때 대충 뭐 30팀 있다고 쳐. 근데 100억이에요. 누구 코에 붙여? 팀당 한 몇 억 주면 끝나요. 10억도 못 줘, 팀당. 근데 K리그 1 구단들 1년 예산 봤을 때 100억은 그냥 넘어가고 한 5억 이런 돈을 누구 코에 붙여?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봤을 때 해외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팀 수익 보면 중계권료 수익이 30%가 넘어갑니다. 각 팀들 봤을 때. 근데 대한민국 팀들은 중계권료 수익이 10%는 될라나? 10%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기형적인 구조라니까. 그러면 돈 어디에서 버냐고요? 세금 딸깍! 기업들은 이제 위에 위쪽 선에 보고 존나 올려가지고 우리 구단 돈 좀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하면서 보고서 쓰고 그래서 기업에서 겨우겨우 몇십억 이렇게 받아오고 기업들은 시민구단은 세금 딸깍! 선수들 더 사고 싶어요! 세금 딸깍! 선수 연봉 10억! 야구는 왜 제대로 기업 체제로 시작했는데 축구는 시민구단 체제로 시작한 거임? 이것도 확실히 말씀드리면 축구도 원래는 기업구단 체제로 시작을 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두환 정권때 3S 정책이라고 하죠. 스크린, 섹스, 스포츠 이렇게 3개. 근데 그 중에 스포츠에서 야구랑 축구를 제대로 밀려고 했었고. 근데 그때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 연고지라고 하죠. 보통 프로스포츠는 연고지 기반이니까. 근데 그런 연고지 문화가 잘 정착을 했어요. 광주에는 기아 타이거즈, 뭐 과거에 해태 타이거즈가 있고 부산에는 롯데 등등등등. 연고지 문화가 다 잘 정착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축구는 좀 리그가 애초에 기형적이기 시작한 게 유랑단 마냥, 전국 유랑단 마냥 일단 기업이 팀은 가지고 있어. 근데 뭐 대충 예시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을 이동하면서 어느 달은 대전에서 하고 어느 달은 광주에서 하고 어느 달은 경상도에서 하고 어느 달은 강원도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팀끼리 다 뭉쳐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유랑을 했어요. 애초에 좀 기형적이죠. 뭔가 연고지라고 할 만한 게 좀 모호했어. 그래서 축구도 좀 애매하다 싶어가지고 좀 늦게라도 뒤늦게라도 연고지 정책을 시행을 하려 해요. 그래서 연고지를 하나씩 배정하고 하는데 이게 모든 기업에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기업들은 당연히 수도권에 본인들 연고지가 있길 원할 거고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막 수도권에도 팀들 막 생기고 했었는데 이거를 정부 정책으로 지방으로 강제로 내려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뭐 서울이 있을 거고 그래서 원래 서울에 있던 팀들을 지방으로 막 내려버려요. 분명 서울에서 연고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연고에 있는 팬들 지역 친화해가지고 그렇게 연고지를 제대로 박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지방으로 밀려나고
근데 그래서 그 지방으로 밀려나서 뭐 어떻게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또 거기에서 연고를 잡아보려 했는데 또 이제 몇몇 팀들은 또 연고 옮기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구단도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죠. 그쵸? 야구처럼 똑같이 했으면 무조건 기업리그 돌아갔죠. 무조건. 근데 이제 연고지 정착 자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안이 나왔던 거지. 시민구단 관련해서 이거 연고 자체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그쵸? 성남이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예요. 성남이라도 사실 좀 역사가 특이하긴 한데 원래 처음에는 거기도 완전 명문이에요. 일화천마 시절부터 과거에 우승도 진짜 많이 했고 원래 일화천마일 때 통일교, 사이비 종교가 섞여 있긴 한데 어쨌건 거기에서 통일교가 모기업일 때 원래 서울에 연고를 뒀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서 막 내쫓았다고 지방으로 다른 지방에서 연고 만들 수 있게 내쫓았다고 서울에서 그게 이제 일화천마도 서울에서 천안으로 내쫓깁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또 연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고 있는데 일화천마가 축구도 잘하고 뭐 금전적인 것도 빵빵하고 하니까 얘들이 천안에서 좀 축구 뛰어보니까 좀 족같은 거야.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일화천마는 야 우리 천안 일화천마 하기 싫다. 몇 년 뛰어보니까 여기 족같다. 우리 성남으로라도 가겠다. 서울은 못 들어가더라도 성남으로 가겠다. 성남 이제 사람 많을 테니까. 그래서 천안으로 갔다가 또 성남으로 연고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뭐 그렇게 이제 이것저것 하려 했는데 성남이 약간 그게 있어요. 이거는 내부 이야기인데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성남이 분당구랑 천당 아래 분당구랑 그 외부 지역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약간 좀 지역차가 있긴 해. 근데 성남 내에 있는 분당 사람들은 축구에 대한 그게 많이 없습니다. 관심도가 많이 없어요. 약간 뭐 옆 동네 축구 하나 보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성남 축구구단이 축구를 하고 뭔가를 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제일 많은 건 분당이고. 근데 그런 분당 사람들은 그냥 옆 동네 축구하네 이러고 그냥 넘겨요. 딱히 관심도 안 가지고. 그리고 뭐 분당보단 약간 낙후된 분당 외의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시장성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성남이 인기가 없었던 거고 축구를 잘했던 거에 비해서. 심지어 통일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비 이슈도 있었고 애초에 모기업이 좀 그런 거 관련된 거다 보니까 애초에 그래서 메인 스폰서도 맥콜이었어요. 맥콜 통일교 건지 아시죠 다들. 어쨌건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통일교에서 그게 있었죠. 이거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지? 문선명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일단 뭐 돈은 많이 주니까 통일교에서 그래서 인기도에 비해서 성적은 잘 내고 있었는데 문선명이라고 이제 통일교 교주 그분이 돌아가시고 원래 문선명 씨가 축구 광이었어요. 그래서 일화천마를 말도 안 되게 투자한 것도 있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통일교 측에서는 축구단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적자인데 그래서 우리 해체하겠다. 우리 이거 성남 그냥 버려. 연고지 그딴 거 모르겠고 성남 팬들의 그런 민심 모르겠고 버려 그냥 안 해요. 어차피 성남 팬들 한 줌단이고 우리가 우승 존나 한 거에 비해서 평관도 많이 안 차고 인기도 많이 없고 그냥 버릴래 성남 이렇게 하려 했었는데 그래서 해체를 하려 했어 원래.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성남시에서 시장님이 그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이재명 시장 뭐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뭐 정치적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성남 팬분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였는지 성남 팬들이 이제 막 시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정치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진짜 그 민심을 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 한 몸 기꺼이 바쳐서 제가 성남을 살리겠습니다 인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그때 당시 시장님이 시민구단을 만드시면서 그래서 이제 정치랑 K리그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예시이기도 하죠 이게.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정치랑 K리그는 현재로 봤을 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세금이든 뭐 더럽다 뭐 이런 이야기 막 나오는 거죠. 개혁 필요합니다 연맹도. 근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피파에서 정한 룰이 있습니다. 협회 아래 연맹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피파에 속한 모든 국가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FA보다 프리미어리그가 더 힘이 센데 구조적으로는 FA 아래에 프리미어리그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막 이야기도 많고 이게 맞냐 이러면서 근데 어쨌건 한국도 똑같이 협회 아래 연맹이 있어요. 축구협회 아래에 K리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우선적인 건 축구협회 개혁이 우선이에요. 어차피 연맹에 있는 고위직 분들도 축협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축협을 가기 위해서 연맹에서 이제 쌓아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연결고리가 있어서 일단 축협 개혁이 무조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애초에 리그의 전반적인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런 청사진 봤을 때 축협에서 보통 연맹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맹도 진짜 지금도 문제 많고 하지만 축협 개혁이 무조건적으로 우선적이고 저는 이런 거 산업 공부랑 그래도 많이 해가지고 애초에 이쪽을 취업 목표로 했었으니까 관계자분들도 많으시고 주변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K가십 계정을 만든 이유이기도 해요. 그게 그 02 카르텔도 모두는 아니겠지만 확실히 있습니다. 02년도 월드컵, 98 월드컵 그때 카르텔 존나 많아요. 지금 축협 내부적으로도 축협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축구계에 만연해 있어. 진심
더럽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주변인들한테 들어보면 좀 소름 돋아요. 진짜 개소름 돋습니다. 단순히 뭐 낙하산 이런 거는 만연해 있고 뭐 80년대부터 90년대 월드컵 그때 그러니까 애초에 좀 짬이 있는 대한민국 축구인들 그쪽 카르텔이 역겹습니다, 진짜. 썰 몇 개만 풀어달라고요? K리그 내에서 예시를 들면 어떤 좀 감독 관련해서 끈떨어진 축구인 분이 나 다시 감독하고 싶다 이러니까 지금 감독 잘하고 있는 현직 감독을 잘라. 그러고 선임해요. 진짜로. 카르텔이 있으니까. 본인들끼리 밥그릇 나눠먹게 해야 되니까. 뭐 그 잘린 감독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건 대충 뭐 그냥저냥 하고 있는 감독 뭔가 100% 경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잘라. 그리고 본인 줄 있는 감독 그냥 데려오고 안 치고 어쨌든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